최근에 시장을 보면요. 경기 민감주들이 순환매로 올라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은행, 금융, 그리고 또 증권, 유동성의 힘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쉽게 올라오지 않았던 은행주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요. 과연 전성기가 다시 돌아온 건지 오늘 이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김지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한동안 참 주가가 쉽게 가지 않았던 섹터입니다. 은행주들. 네. 그런데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요. 네. 어떤 배경일까요? 은행주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금리 상승, 네. 두 번째는 배당입니다. 사실 금리 상승은 작년 연말에도 은행주 주가를 상승하는 견인 요인 중에 네. 하나였는데요.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실질적으로 은행들 이자 마진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배당인데요. 배당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려가 더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금융당국이 배당 성향을 이제 15에서 25%로 제한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20%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려는 더 낮은 배당 성향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은행주들 주가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 은행주들의 수익을 보면은 가장 크게 이제 기대를 하는 게 이자 수익. 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 의존도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제 금리가 올해 아니면 혹은 내년까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실적 면에서도 저는 이제 비이자 수익, 이자 네. 수익 모두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수익 쪽은 원화 대출금이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네. 이자 마진 쪽은 아마 시장 금리가 상승이 반영되는 게 속도가 좀 더딜 겁니다. 다만 원화 대출금이 워낙 작년 기준으로 9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성장을 했고 올해도 자연 증가분으로 3에서 4% 정도 성장을 예상한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이자 수익은 양호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실적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자산 건전성 부분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과거에는 부실이 발생하면 이제 대손 충당금을 쌓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거나 그 미래 전망을 예측을 해서 미리 쌌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대손 충당금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실 IMF 이후라고는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도 은행들이 가장 저금리 때문에 고민했던 게 수익 다변화입니다. 어쨌거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익을 내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유동성 장세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증권, 카드, 캐피탈, 보험 모두 들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금융지주 회사들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제 기억에는 지난 2017년 장이 한창 좋을 때도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네. 6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주가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좀 많이 수면 아래로 내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전성기를 기대하면서 최선호주를 꼽는다면요? 은행주 다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회사 관련해서 M&A를 좀 적극적으로 했고 수익 다변화를 시현할 수 있는 KB금융, 하나금융 지주를 최선호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루덴셜 생명 합병 이후에 사실 작년에도 실적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 올해부터 좀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환율 전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관련된 이익도 영업외 수익 쪽에 이익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은행주 정리하고요. 자, 이제 증권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증권주 역시도 금리와 연동은 됩니다. 통상 금리가 상승하면 증권주한테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금리 상승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주가 잘 가서 예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증권주들의 오름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와는 다르게 금리 네. 상승이 증권주 주가 상승을 견인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금리와 주가는 그쵸. 반대 네.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경기가 끼어 있을 땐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있는데요.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때는 오히려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의 주가도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경기 회복 그리고 뭐 재정 정책 부양책에 따라서 우리가 네. 또 증권주를 연동해서 볼 수 있겠네요. 최근에 이 주식 시장을 보면은 정말 시장이 유동성의 힘, 그야말로 네. 수급의 이 움직임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이 주식 시장에서 운용되는 자금 파이 자체가 커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뭐 머니무브의 최대 수혜가 증권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머니 무브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이 호황이거나 네. 저금리 상태에서 이제 안전자산에서 고수익, 고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머니 무브의 수혜는 당연히 과거에도 증권주가 봤었고요. 이러한 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저금리, 네. 두 번째는 풍부한 유동성,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건 당연한 그렇죠. 일이라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머니 무브 현상이 한동안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대비해서 버티는 힘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배당 수익률입니다. 뭐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1.42%로 올라왔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1%가 안 되는 수준에서 본다면 아 내가 주식을 사서 배당 수익률이 주는데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버티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최근에 종합 주가 지수가 뭐 여전히 고점이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는 거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는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는 시장금리 그러니까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내년 중반 이후에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올해는 금리로부터 좀 자유로운 시장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증권은 좀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이제 뭐 개인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직접적인 수익으로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 실적에 또 해외 어떤 증권사처럼 IB 쪽에서의 네. 수익 개선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IB 쪽도 본격적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투자은행, 미국의 투자은행을 표방하다가 어떻게 보면 모델이 없어진 상황이었는데 14년, 15년부터 대형 IB 업무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PI 투자도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PO라든지 채권 발행 이외에도 이제 그 인수금융이라든지 증권사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데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무엇보다 과거 이제 4, 5년 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했던 직접 투자에서 수익 시현화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도 증권사 IB 실적은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권 그러면은 우리 최선호주를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금융 환경이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대표업 종목이 먼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미래에셋 대우, 한국금융지주를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엔 PI 투자에서 적극적이었던 것만큼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수익 실현도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대금은 증가하니까 네. 키움증권도 차선호주로 대표적이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래 구체적인 종목의 개별적인 자리는 조금 이제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미래에셋 대우,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키움증권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은행 그리고 증권 업종에 대해서 교보증권 김지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